1944년 6월 6일 2차 대전의 극적인 전환점으로 역사에 기록된 이날,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투입됐던 한 미 공수부대원은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하게 된다. 노르망디 유타 해변에 다다를 무렵 그의 앞에 나타난 최초의 독일군이 놀랍게도 노란 얼굴의 동양인이었던 것이다. 이 이야기는 3, 4년 전부터 한 장의 사진과 함께 네티즌들 사이에 떠돌기 시작했다. 독일 군복을 입은 채 미군의 포로가 된 동양인. 이 사진이 눈길을 사로잡는 이유는 사진 속 주인공이 다름 아닌 코리안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그가 어떻게 노르망디까지 가게 됐는지 인터넷에 떠도는 사연은 이렇다. 다시 묻겠습니다. 당신은 코리안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코리안이라면 일본 군복을 입어야지. 왜 독일 군복을 입고 있는 거죠? 처음엔 일본군이었습니다. 1939년 소만국경 전투에서 소련군의 포로가 됐습니다. 그 후엔 소련군에 들어갔는데 1941년 12월 모스크바 전투에 참전했다가 다시 독일군에게 생포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독일군이 되어 우리 미군의 포로가 됐군요. 그렇습니다. 이 소설 같은 이야기는 과연 사실일까? 만일 사진 속의 주인공이 정말 코리안이라면 그는 어떻게 그 수많은 전투에서 살아남았을까? 2차 대전의 가장 치열한 전투 현장만을 거쳐간 이 기구한 조선인은 과연 누구일까?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일본군에서 소련군으로 다시 독일군으로 전쟁터로 보내졌을까? 네티즌들 사이에는 몇 년째 노르망디 코리안의 실존을 둘러싼 온갖 추측과 상상이 난무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 진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사진 속의 남자를 처음 코리안이라고 소개한 것은 한 미국인이 만든 2차 대전 관련 사이트.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를 만나봐야 했다. 미국 뉴욕의 한 초등학교에서 멀티미디어를 강의하고 있는 제이슨 맥도널드 씨. 그는 지난 2000년 학위 논문을 위해 이 사이트를 만들던 중 처음 이 사진을 접했다고 한다. One of the things that strikes me about this photograph is his expression. I mean, he seems kind of resolved to whatever's happening. I mean, if you look at this person, there's a little bit of tension in his face. He seems kind of sad. 그렇다면 그는 사진 속의 남자를 왜 코리안이라고 생각한 것일까? It's kind of an educated guess. Stephen Ambrose, in his D-Day book, wrote that there were two Koreans that were on Utah Beach in June '44, and he wrote that the American officers processing German POWs didn't recognize the language. 맥도널드 씨가 참고했다는 책은 미국의 역사학자 스티븐 엠브로스가 쓴 D-Day. 94년 출판된 이 책에서 그가 인용했다는 내용은 이랬다. 노르망디 상륙작전 당시 유타 해변에서 미 101 공수여단 로버트 브로 중위는 독일 군복을 입은 4명의 동양인을 생포했다. 그러나 아무도 그들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 없었다. 결국 그들은 한국인으로 밝혀졌다. 뉴올리언즈에 위치한 D-Day 기념관. 이곳에는 작가 스티븐 엠브로스가 생전에 수집한 2차 대전에 대한 실증 자료들이 보관돼 있다. 아이젠하워의 전기를 비롯해 수많은 베스트셀러를 쓴 스티븐 엠브로스. 라이언 일병 구하기, TV 시리즈 밴드 오브 브라더스도 그의 자문을 받아 제작될 만큼 2차 대전의 정통한 역사학자로 통한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TV 시리즈 밴드 오브 브라더스에는 로버트 브루어 중위도 잠깐 등장한다. 네덜란드 아이트호벤 수색작전 중 목에 치명상을 입었지만 구사일생으로 살아났고 후에 스티븐 앰브로스를 만나 당시의 상황을 증언한다. D-Day 기념관 자료실에는 스티븐 앰브로스가 실존 인물들을 인터뷰한 녹음 테이프들이 보관돼 있다. All tapes. One of us. There you go. Yeah. Go ahead. Open that up.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밴드 오브 브라더스의 주인공 윈터스 중위의 녹음 테이프. 1500개가 넘는 테이프 목록에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투입된 공수부대원들의 이름도 여러 들어있었다. 그런데 불어 중위의 녹음 테이프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다. There was a reference in a book that was produced some years back that specifically mentioned that source. So we knew that it existed someplace. We just don't know where it is now. 스티븐 앰브로스의 오랜 친구이자 D-Day 관련 자료를 함께 수집했던 밀러 박사도 노르망디 고리안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다. When we were reviewing the section he had written, that we talked about that, and that's the only time I really did talk about it. I heard him mention it a few other times in some of his speeches. 밴드 오브 브라더스에 소개된 미 101 공수부대 퇴역 군인들은 1년에 한 번 서로의 안부를 묻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스티븐 앰브로스는 D-Day를 쓰기 위해 이런 퇴역 군인들의 모임을 찾아다녔다고 한다. Stephen Ambrose originally started to write a D-Day book. He came to us in probably 1985, possibly 1986. He wanted to interview all these guys who had done D-Day. 안타깝게도 로버트 브루어 중위는 몇 년 전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동료들은 모두 비슷한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 Oriental people wearing German uniform in Normandy. Did you run across any? Oh, yeah. Did you? Yeah. Very Korean few. or, Very yeah, few. Yeah. Yeah. Yeah, I saw some Asian-looking people. Yeah, yeah. I think they were probably from the eastern part of Russia. I see. But they had you could tell they were Asians. 그렇다면 인터넷에 떠돌던 사진은 정말 노르망디 유타 해변에서 촬영된 것일까?